분들은 지문상 차장과 지금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실시간으로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네, 시청자님. 예. 예,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포스코 엠텍인데요. 네, 포스코 엠텍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26,300원에 20%. 네, 26,300원에 20% 보유하셨습니다. 오늘 종가가 24,800원 기록하면서 포스코 엠텍이 4.8% 하락하면서 사흘 연속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10%는 안 되는 손실이시고요. 코스닥의 철강주. 손실이 10%는 안 되시죠? 네. 손실이 커지면 그냥 팔아버릴까 싶어서 그래 내가 전화한 거예요. 아, 네네. 지금 조정을 좀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익을 보셨다가 손실 구간으로 접어드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29,100원 선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추가 하락을 할지,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 수익 보실 수 있을지 전략 알아볼게요. 기다려야 될지 그런 거 물어보려고. 네, 알겠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상 차장님 기다려야 될까요? 일단 주가는 미리 이제 선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서 올라갔다라는 것보다는 포스코 엠텍이 하고 있는 거는 사실 포항 제철소에 있는 철강 원료의 수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유통도 좀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의 사업은 대부분이 이제 포스코 그룹 안에서 내재적인 매출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주가를 보시면 올해 4월 18일에 39,600원 최고점을 찍고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단계인데 포스코 홀딩스의 주가를 보시면요. 아이러니하게도 포스코 홀딩스는 4월 17일 날 최고점을 찍고 그 다음 날부터 쭉 조정을 받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이유가 이 일정 부분에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이 2차전지 리튬 관련된 광산 사업 테마가 붙었습니다. 이런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본적인 내재적인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는 작년에 흰남노 태풍 때문에 포항제철소가 한번 물에 잠겼었던 경험이 있었죠. 그로 인해서 작년 2분기, 3분기, 작년 3분기, 4분기 내내 그 실적 반영이 되면서 작년에 실적이 아마 적자 전환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고 올해 1분기부터는 좀 흑자 전환이 되고 있는 부분들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주가는 굉장히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멀티플 기준으로도 올해 실적 기준으로 보게 되면 사실은 좀 말이 안 되게 많이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포스코 엠텍만 그렇게 비싼 건 아니고요. 포스코 DX를 보시면 포스코 DX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사는 과거에 포스코 ICT였었던 회사로 알고 있는데 과거 포스코 그룹 내에서 그냥 내부적인 솔루션 업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포스코 엠텍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포스코 홀딩스에 엮여서 일정 부분에 테마주로 엮이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가의 변동폭이 좀 많이 높낮음이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의견을 내드리자면은 반등 시 매도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목표 주가는 29,100원, 손절 가격은 23,4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일단은 보유하다가 반등을 했을 때 매도하자는 의견 나왔습니다. 반등 시 매도요? 네, 29,100원 목표가입니다. 29,100원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목표가 29,100원, 또 손절가는 23,400원 제시됐습니다. 반등할 때 매도하자는 의견이고요. 포스코 그룹 전반에 2차 전지와 리튬 광산에 대한 기대감이 온기로 작용했습니다. 그에 따른 밸류 부담 나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음 시청자분 유튜브 채팅창에서 만나보겠습니다. 김예지님이시고요. 한미반도체를 29,500원에 매수를 해주셨습니다. 50% 비중을 갖고 계시고요.
매도 시점 부탁드립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매수하시고 나서 약간 수익이 나있습니다. 39,900원에 오늘장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50% 비중을 싣고 계신 만큼 부담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되고 이 종목은 후공정, 대표적인 반도체 후공정 종목입니다. 어떻게 전략 세울까요? 일단 한미 반도체는 이제 최근에 반도체 장비 회사들 중에 상승하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회사들의 공통점은 보면 이제 한쪽 회사에 쏠려 있는 부분들은 없고요. 뭐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테스라던가 원익 IPS 같이 이렇게 종합적인 반도체 장비 회사는 주가가 사실은 이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최근에 뜨고 있는 뭐 AI라던가 이런 쪽에 좀 약간 엮여 있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회사들의 주가가 굉장히 핫한데 그 중에서 한미반도체가 최대장주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HBM 관련된 회사로 좀 엮여지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올해도 반도체 섹터들 같은 경우가 AI 서버에 들어가는 HBM 섹터는 여전히 시장이 좀 좋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한미반도체가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이 반도체 다이를 연결해주는 TSV 본딩 장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미반도체가 일정 부분의 실적적인 부분으로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반도체 장비 회사 중에서도 약간의 차별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부분들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신고가를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일단 당연히 좀 가지고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주가는 선반영이에요. 뭐 오늘 뭐 레포트 나온 내용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닌 것 같아서 제 생각은 실적은 추정치 기준으로 보면 현재 시가총액 3조고요. 멀티플 기준으로 보더라도 대략적으로 한 20배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업사이드로는 한 15%까지는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5일선 깨지면 일정 부분은 비중 조절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시청자분께서도 비중이 딱 보니까 50% 정도 되세요. 그러니까 비중이 적은 비중은 아니시기 때문에 일정 부분 여기서는 좀 비중 조절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업사이드로는 여기서 15% 이상 정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손절매 구간은 5일선 깨지는 자리인 29,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5% 계산하면 한 35,000원 정도 부분입니다. 한미반도체 HBM 관련주입니다. 실적 성장 기대감 AI 관련해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고요. 5일선 이탈했을 때 비중 조절하는 손절 필요하고 목표가는 34,500원 정도 수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예, 미래 나노텍이요. 네,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예, 25,600원에 비중 20%. 네, 10%대 손실이시고요. 이 종목이 4거래일째 하락을 했네요. 네. 예, 22,700원에 오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릴 부분 어떤 점일까요? 예, 제가 주식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계속 떨어져갖고 이거를 혹시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올라가면은 제가 홀딩을 하겠는데 이거 그냥 진단을 어떻게 해주실지 그냥 듣고 싶어서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자주 네. 전화 주세요, 시청자님. 궁금하신 네. 점 저희가 해결해 드릴게요. 네. 미래나노텍 손절 여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서 뭐 종목 가지고 계시면서 10%대 손실이신데 손절해야 되나 고민들 요즘 많으신가 봐요. 미래나노텍 전략 세워볼까요? 이 회사는 광학 필름 회사고요. 글로벌 MS가 굉장히 높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굉장히 우량한 회사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현재 이 회사가 속하고 있는 어떤 사업적인 영역을 보면 좋은 환경에 놓여 있느냐, 놓여 있지 않느냐라고 따진다면 저는 지금은 좋은 환경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의 절대적인 기업 가치가 싸게 거래되고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그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는 글로벌 MSCI 기준으로는 22% 정도 광학필름에서는 차지하고 있는 회사고 샤페 사업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다만 아시겠지만 전방산업 자체가 결국은 세트 업체들의 판매가 잘 돼야지 이 회사의 어떤 사업적인 부분도 많이 성과를 내기도 할 텐데 지금으로서는 TV 판매량이 여전히 약간 재고의 발목에 잡고 있는 현재의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으로서는 올해 실적도 그렇게 긍정적이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회사는 조금 약간의 이런 좀 안 좋은 상황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2차 전지 쪽 양극재 사업을 좀 진출을 한 것 같아요. 뭐 인수한 회사가 있는데 JNK라는 회사라고 하는데 일단은 사이즈는 잘 모르겠고요. 인수한 금액은 한 400억 정도의 인수를 한 것 같은데 2차 전지 소재 회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2차 전지 소재라고는 하는데 전반적으로 뭐 내용이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뭐 조금 저도 좀 약간 찾아봤는데 수산화 리튬을 수입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양극재 쪽에 납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사업이 잘 되려면 첫 번째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캐펙스 비용은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투자할 만한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증가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으로 보자면 이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건지 안 할 건지는 저는 좀 약간은 좀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는 애널리스트가 커버하고 있는 기업도 아닐 뿐더러 현재 시가총액이 7천억입니다. 그래서 올해 2분기 실적이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해보면서 판단을 하시는 게 더 전략적으로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비중은 2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으신데 일단은 매도 의견을 드리고요. 대신에 지금 이 구간 28,000원 정도 전저점 깨지면 매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비중을 여기서 더 실으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전방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수한 JNK의 회사가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뭐 선망받을 만한 기업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이유 때문에 매도 의견 드리는 거니까요. 일단 비중 조절은 아까 말씀드렸던 전저점 깨지면 매도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손절 가격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000원 이렇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가 안 나가면 우리 시청자분께서 많이 고민되실 것 같아요. 그 고민을 좀 덜어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일단은 그러면 1차적인 목표 주가는 박스 전고점 27,000원 이렇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가 가격을 목표 주가, 손절가 제시해 드리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도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미래나노텍, 광학필름, 터치패널 등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전방 산업이 좀 불투명하고 별다른 매력을 보이지 않고 있는 IT주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2차 전지 양극재 기업 JNK를 인수했다는 점도 부각되고 있는 종목. 목표가는 27,000원, 손절가는 25,000원 설정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진단해드릴 종목을 받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전화 주시거나 유튜브 채팅창에 오셔서 글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02-325-8200번, 8200번 전화 주셔서 여러분의 종목,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거나 유튜브 채팅창 들어오셔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진단해드리고요. 매수 생각하시는 종목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 채팅창에 미미청님이십니다. 엔캠 가지고 와주셨고요. 71,300원에 15% 보유 중이십니다. 10%는 수익으로 매도를 하셨고 15%가 남아 있습니다. 요즘 추가 전환사채 이슈 때문인지 주가가 지지부진합니다. 거기에 오늘 중국 전해질 업체가 미국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네요. 전해질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최대 수혜라고 말했는데 희석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미국 독점까지도 좀 기대했었는데 세계 2위 업체이다 보니 그것도 희석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구체적으로 질문 주셨는데요. 엔캠의 주가는 오늘 2%가 하락하면서 69,900원 마감됐습니다. 속폭의 손실이시죠? 전략 주시죠. 일단 이 내용이 조금 이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엔캠은 이제 전해질 업체는 아니고요. 전해액 회사입니다. 그래서 엔캠이 유일하게 제가 알기로는 국내 전해액 하는 회사 중에 미국에 현지 공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IRA 직접 수혜를 받을 걸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아마 이제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셨던 게 이 뭐 일부 중국 업체가 이제 미국의 수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마 중국의 그 거시앙이라는 회사를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시간을 두면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정확하게 이 코멘트 내용으로만 해석을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또 이게 거시앙이 이 대주주가 또 폭스바겐이에요. 그래서 이게 조금 향후 좀 시간이 좀 지나면 좀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엔캠이랑 그 회사랑 연관된 거는 아니고요. 반대로 전해액 만드는 회사 중에 글로벌 1위 기업이 아마 중국 회사인데 창신신소재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제 창신신소재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워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중국 회사기 때문에 IRA 적용이랑은 상관이 없는 회사기 때문에 엔캠 국내 회사가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엔캠도 수혜를 받을 거라고 보고는 있지만 이게 엔캠이 이 회사를 보면은 주주 구성을 좀 보면 이 대주주인 오정광 님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12.43%밖에 안 돼요. 그리고 메리츠 증권과 메리츠 캐피탈이 총 8% 가지고 있고 와이어트 그룹이 6.5% 가지고 있는데요. 요게 결국은 이렇게 지분 구성을 보게 되면 오정광님 최대 주주가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한 지분이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이 회사의 장기적인 안목을 보면 긍정적으로 흘러갈 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요. 두 번째 여기 2대 주주 이현진님 7.4% 갖고 있는 분이 이 첨보 최대 주주의 따님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첨보랑도 좀 약간 연관이 돼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엑시트 물량이 나올 수 있을 만한 부분들도 있고 일정 부분 약간 경영권 분쟁이랑도 좀 연관돼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 엔캠이 상장하기 이전에도 첨보랑도 뭐 소송 얘기도 나왔었고 뭐 경영권 문제 이슈도 계속적으로 나왔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보면은 뭐 길게 볼 때는 사업적인 부분은 좀 좋을 수도 있겠지만 향후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었던 악재에 노출이 될 수 있을 만한 노이즈는 충분히 발생할 만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저는 2차 전지 섹터는 지금은 투자하는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많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면 지금 구간은 투자할 시기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구간에서는 그렇게 매력적인 종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반등 시 매도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 주가는 정고점 부분은 76,000원 제시해드리고 손절 라인을 좀 넓게 잡아드려서 66,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차장님 언제쯤 배터리 투자 시기가 올까요? 이게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헤비하게 가지고 계신 홀더분들한테 욕을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결국은 한 템포 쉬고 가는 단계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아시겠지만 반도체 섹터 내지는 조선 내지는 피부 미용 쪽이 시장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부분들로 현재는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수급적인 부분들은 좀 약간 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이 비싼 주식들도 있고 그리고 또 반면에 2차 전지 섹터들에서 뭐 LNF라던가 뭐 첨보라던가 이런 섹터들 여전히 수혜받고 있는 섹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뭐 에코프로비엔 이런 회사들보다는 LNF 이런 회사들 밸류에이션 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캠 이런 것들은 좀 밸류는 좀 비싸 보이기 때문에 되려 뭐 전액 만드는 회사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엔캠 전액 기업으로 미국 공장을 갖고 있어서 미국 전액 시장 선점의 기대는 여전히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대주주 지분을 봤을 때 경영권 분쟁 소지가 있다는 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배터리주들이 일단은 고점을 찍고 쉬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 엔캠도 밸류에이션 부담을 더 덜어내야 된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반등시 매도 의견으로 1차 목표가 76,000원, 손절가는 66,000원 잡고 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네, KC특기구에 예. 매수가 23,000원에 비중 20%입니다. 네, 시청자님 지금 약간 손실이시긴 한데 오늘 급등했어요, 이 종목. 네. 예, 10.42% 급등하면서 21,400원 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보유하신 지 오래되셨나요? 예, 좀 오래됐습니다. 예, 궁금하신 점은요? 목표가를 알고 싶은데, 예. 네. 목표가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혹시, 장기 투자가 좀 가능한지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K시텍 목표가 그리고 장기 투자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문상 차장님. 이 주식은 되게 좋은 회사입니다. 이게 그 CMP 슬러리 쪽에서는 글로벌 한 3위까지 올라갈 만한 회사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국내는 당연히 1등 기업이고요. 이제 다만 이게 아까도 잠깐 반도체 장비 회사 업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지금은 이렇게 반도체 장비 회사들 보면은 이렇게 엣지 있는 회사들 위주로 좀 주가가 올라가요. 이게 뭐 EUV라던가 DDR5라던가 이렇게 특정 산업에 좀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섹터 뭐 AI라던가 이런 부분들이랑 좀 연결고리가 있는 회사들 위주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단순하게 오랜 전통적인 어떤 반도체 장비 회사들, 뭐 식각이라던가 증착이라던가 아니면 CMP 슬러리라던가 이런 쪽 위주로 하고 있는 회사들은 아무래도 이게 한정된 자본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많이 시장에서 소외받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 하반기부터는 확실하게 이제 하이닉스라던가 삼성 쪽에서 공급 물량을 좀 엣지 있게 줄여가고 있다는 부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실적 전망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올라가고 있을지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K시텍 같은 경우는 지금 장기 투자를 하시기에는 좀 적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단기의 주가 흐름은 조금 그래 좋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연말 보고 들어가시게 되면은 저는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는 그냥 홀딩을 해보실 만한 주식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는 장비 국산화 관련해서는 K시텍 그런 투자 아이디어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장비 입고로 보게 되면은 얘네가 삼성 P3 공장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게 일정 부분은 저는 지연될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올해는 이게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 하반기에 일정 부분 장기 입고가 지연된다라는 부분들도 감안하게 되게 되면은 주가 흐름은 이렇게 좋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주가가 올라간 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좀 약간 확인을 해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연간으로 보게 되면은 장기적인 목표 주가는 25,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좀 넓게 제시해드려서 18,000원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장기 투자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드렸어요.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꼭 수익 잘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K시텍, CMP 슬러리, 그러니까 반도체 연마제 부분에 국내 1위 기업이면서 글로벌 기업이기도 한데요. 단기 흐름이 어렵더라도 중장기적으로 투자 가능한 종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장기적으로 25,000원 선 설정을 했는데 우리 시청자분 생각하시는 수익률에 맞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장기 목표 주가 25,000원, 손절가는 18,000원
드렸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또 전화 주신 분이신가요? 유튜브 채팅창 분이십니다. 만나볼게요. 절파고TV님께서 유니슨을 갖고 와주셨는데요. 2,650원에 5% 비중 갖고 계십니다. 1년 가까이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못 팔았어요. 요즘 급격히 회복되긴 했는데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될까요? 다시 기회를 줄까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유니슨 오늘 주가가 5% 넘게 상승하면서 2,445원 선 마감됐습니다. 자, 이분께서 장중에 매수가 이상이 왔는데 못 팔아서 아쉬워하시는 것 같아요. 종가는 매수가 이하고요. 어떻게 볼까요? 이게 유니슨이라는 회사가 사실 이게 그냥 저희끼리 얘기하면 약간 끼 있는 주식이긴 하거든요. 이 보면 2020년도 8월 달부터 주가가 이때가 아마 이거 지금 수주 데이터를 한번 확인을 쭉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때부터 수주를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받았어요. 이 회사는 사실은 이렇게 별로 좋은 회사는 아니었는데 2020년도 7월, 8월, 9월 달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수주를 받았었던 제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이게 사실 1,000원짜리 회사에서 7배, 8배 이렇게 올라갔었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거는 수주 받았던 부분들이 제가 2020년도 이후에 2021년, 22년 실적을 이렇게 보는데 실적 반영이 제대로 안 된 거 아닌가 아니면은 실적을 받았었던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수주가 약간의 불량 수주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약간 딥하게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가볍게 그냥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구간에서는 국내 1위 풍력 터빈 제조 회사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게 주가가 올라가려면 계속적인 어떤 수주 데이터가 조금 쌓여야 됩니다. 근데 2020년도 이후로 이렇다 할 수주가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좀 많은 수혜를 받았었던 종목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들고 있고 추가적으로 보게 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최대주주의 지분율 내지는 최대주주가 오너가 아닌 회사는 웬만하면 투자하지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회사도 뭐 아네모이라는 법인인 것 같은데 최대주주 지분율이 12.69%입니다. 그래서 너무 적은 지분율을 가지고 있어서 이 회사는 이 정도 지분율을 가지고는 사실 회사를 지배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있는지 좀 약간 의심이 들고 있고요. 뭐 유통 주식도 보면은 1억 주입니다. 유통 주식가 너무 많아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조심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연간으로 보게 돼도 이거는 추정이 좀 약간 불가할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지분율 지금 투자 비중은 5%밖에 안 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이 정도 나오셨기 때문에 반등 시 매도하시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서 단기적인 목표 주가는 오늘 전고점 부분 22,700원 제시해드리고 손절 라인은 5일선 깨지는 부분이 2,2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니슨 조만간 결론을 내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파는 기회를 놓쳐서 아쉬워하신 시청자분이신데요. 국내 1위 풍력 터빈 기업입니다. 부진한 수주,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낮다는 점도 약점이고요. 유통 주식수 과다하다는 평가, 단기적인 목표 주가 2,700원, 손절가는 2,200원 선입니다. 다음 시청자분 또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한국전력입니다. 네,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21,100원 20%. 네, 21,100원에 20% 비중이십니다. 이 종목 참 어렵죠? 이거 본전은 팔라 가마가 있어도 안 오는데. 정말 암만 있어도, 예. 그래 전화 드려봐서 가 있으면 언제 본전 오나 뭐 전기세는 오른다 하더만 이거는 내리네. 보유하신 지 오래되셨나요? 예, 백주는 오래됐어. 예. 지난해 하반기에 좀 매도 기회가 있었는데 연초에 21,000원 선 초반의 고점을 형성하고 약세를 띠고 있습니다. 전략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네.
네, 차장님,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가 네. 40조 원이 넘더라고요. 이거는 네. 이렇게 굉장히 우량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좀비 기업으로 만들어 버리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일단은 개인적인 좀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인상은 성공을 했죠. 근데 이렇게 제일 베스트가 뭐냐면, 전기료가 인상이 되면서, 한국전력이 수입하는 원재료의 가격은 좀 낮아지면은, 여기서 한국전력은 마진 스프레드가 벌어지면서 수익이 나는 구조가 될 텐데, 최근 들어서 이런 가격 인상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수입 단가가 낮아지게 되면 S&P가 좀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한국전력의 수익성이 좀 좋아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격은 어쩔 수 없이 좀 올라가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반면에 이거는 좀 약간의 정책적인 부분들하고도 좀 연관이 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농업용 전기라던가 산업용 전기 비용이 여전히 굉장히 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기업들에게도 좀 전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량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공기업의 당연하게도 국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이 안 된다. 수익성 개선은 신경을 쓰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어떤 마인드 발상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거는 사실은 주주가치 침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는 사실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한국전력 입장에서도 수익성을 제일 최우선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주가가 올라갈 거냐 가지 않을 거냐라고 여쭤보신다라면은 주가는 아쉽게도 지금 구간에서는 현실적으로는 조금 회복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좀 보유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시청자분이 원하시는 이제 원금 21,100원을 목표 주가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지금 사실 다 이동평균에서 모든 구간들이 다 모여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서 전저점 깨지면 손절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8,3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내에는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봐야 될까요? 시청자분 많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저도 이 주식 보면은 너무 조금 답답하죠. 약간 답답합니다. 이렇게 저도 이렇게 보면 객장에서 이렇게 상담해달라고 오시는 분들 가끔 한국전력 말씀을 하시는데, 한국전력 사면 어떠겠냐, 망하진 않을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데, 망하진 않을 것 같은데 라고 하시면서 국내 주식시장 상장된 회사들 중에 대부분은 망하지 않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샀다가 계좌가 오히려 더 높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원금이 오려고 주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올해 연말까지는 좀 지켜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연말에 털어내시는 거 목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예, 고맙습니다. 네, 잘 지켜보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네. 네, 한국전력이 일단 1, 2분기 연속으로 요금을 인상했고요. 3분기 요금 인상 여부를 내일 발표하게 됩니다. 동결 가능성이 높겠다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원료 수입 가격이 떨어진다면 스프레드가 좋아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만 현재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답답한 한국전력, 연말까지 일단 보유 의견 나가고 있고요. 목표가는 21,100원, 손절가는 18,300원 선 잡았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 채팅창에서 왕초보님이신데요. PNT 53,200원에 50% 비중 갖고 계십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짧게 글 주셨고요. 오늘 종가는 55,200원 선에 형성되면서 1.8%의 하락입니다. 그렇지만 시청자분께서 수익을 보고 계시는 한 자릿수 수익률을 나타내고 계시는 종목인데요. 전략 주시죠. 저는 오히려 이렇게 아까 상담드렸던 엔캠 상담드렸던 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은 오히려 PNT 같은 주식들이 싸거든요. 물론 이제 장비 회사랑 소재 회사의 어떤 멀티플 차이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장비 회사들 같은 경우가 뭔가 기술적으로 혜자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없고, 캐펙스 사이즈로 이렇게 매출 성장률을 올릴 수 있을 만한 회사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PNT는 그 정도의 프리미엄은 받을 만한 장비 회사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받은 기수주 잔고가 1조 8천억 정도 되고요. 회사는 올해는 한 2조까지는 목표 수주 잔고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게 고객사 기준으로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수주가 매출로 찍히고 있는 구간은 올해부터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좀 조정시 매수를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PNT는 2차전지 장비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싸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 기준으로 한 12배, 13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에서는 2차 전지로 단기 매매 하시려는 분들은 당연히 안 사시겠지만 2차 전지로 조금 나는 단기적인 대응이 좀 안 되지만 궁딩이는 무거워, 엉덩이는 무거워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주식을 좀 사보셔도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은 여전히 좀 저평가된 사이즈에 놓여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지금 구간에서는 전저점 깨지는 구간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손절 라인은 5만 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요. 단기적인 목표 주가는 6만 8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중기적으로는 엉덩이 무겁게 가져가면 더 높게 목표가를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엉덩이가 무거워야 주식을 잘한다 이런 얘기도 예전에 참 많았었는데 PNT가 거기에 적합한 종목이라고 분류되고 있습니다. 배터리 장비주이고요. 가격 매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주 잔고 1조 8천억 원, 회사에서 올해 2조 원까지 목표를 하고 있는데요. 조정 시 매수 관점 가능하다는 전략으로 손절가는 5만 원, 단기 목표가 6만 8천 원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진단은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내일장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기 과열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도 있었고요. 차장님, 중국에 대해서 좀 많이 집중을 했고 또 파월 연준 의장의 의회 증언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장 전략 어떻게 세우시나요? 그러니까 사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구간에서는 어떤 파월 의장의 발언보다는 시장이 어떤 바스켓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좀 미중 무역 분쟁 관련해가지고 뭐 양국의 뭐 장관들 모여서 얘기를 하고 뭐 시진핑이랑 대담도 했다고 얘기하지만 이게 결과적으로 갈등의 완화를 보인다라고 생각은 되지는 않거든요. 이게 결국은 저는 일시적인 뉴스 플레이로 끝날 거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들은 본인들 국가의 이익에 맞는 어떤 포지션만 논할 뿐이지 이게 뭐 크게 해결이 될 걸로 보여지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요식행위 정도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여전히 시장은 매크로 지표보다는 종목 장세로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반도체 섹터들 일정 부분은 좀 조정 보이고 있는 부분들도 보였지만 그 외에 어떤 반도체 종목 중에서도 엣지 있게 사업하고 있는 회사들, 뭐 HBM 쪽이라던가 EUV라던가 DDR5 쪽 같은 경우는 여전히 기간 수급들 굉장히 좀 좋게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종목으로는 사실 반도체 장비 섹터 중에서도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태양광 수주의 일정 부분 이연된 실적이 좀 기대할 부분들 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HPSP, TSE 이런 DDR5 이랑도 좀 엮여 있는 종목들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나마 HPSP가 올선 정도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뭐 부담이 없다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사상 최고가 근처고요.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은 오늘 응원하시는 분들 많으셨는데 장중 고점에 마감됐습니다. 2만 원 선 탈환까지는 안 됐지만 장중 고점 기록하면서 장대 양봉. 그리고 TSE도 엄청나게 크게 올랐어요. 근데 이렇게 종목을 압축해 주시는 건 이런 종목들을 따라가면서 매수해도 된다는 말씀이신지 궁금하네요. 근데 일단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결국은 반도체 장비들이 반도체 섹터가 살아난다라는 거에 대한 베팅은 다들 하실 텐데 내가 가지고 있는 반도체 장비주들은 이런 종목들이 아니고 그냥 뭐 대표적인 원익IPS 테스, 뭐 유진테크 이런 회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런 TSA 같이 DDR5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가 지금 최근 들어서 DDR5 관련된 수율이 공급 부족 현상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주가들이 좀 약간 반응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플레이가 가능할 정도의 주가 반응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TSA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많이 소외가 됐었던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서야 좀 빛을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아까 미중 무역 분쟁 말씀해 주셨는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의 국무장관 만난 게 5년 만이에요.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 이후에 그래도 또 만났습니다. 국익으로 철저히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그렇죠? 최근에 배터리 쪽에 뉴스가 이제 부담 요소로 악재로 많이 나오잖아요. 아까 어떤 분이 질문도 주셨지만 네. 미국의 공장이 중국을 향해서 열렸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와서 공장 지어라. 이런 소식들 나오는데 배터리주의 치명적인 악재라고 보세요. 밸류 부담은 해소해야 된다고 보셨지만 네. 어떻게 보시는지 간략하게 한마디만 주신다면? 이게 어떨까요? 전체적인 IRA 관련된 국내 회사들의 수혜는 당연히 이어질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국가 정책적인 부분들은 제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 당국자들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발맞추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일부 중국 회사들이 들어와 있다라고 해서 이게 지금은 확인이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워딩으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약간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부분들을 이런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해결이 될 거다라고 좀 시장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빠졌던 종목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한번 좀 올라가주는 어떤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또 악재가 있었던 LG 에너지 솔루션은 오늘 보합 마감됐습니다. 지문상 차장은 현재 매크로 지표보다 종목별 장세에 계속 더 전개될 것으로 보면서 반도체 세 가지 모멘텀 보고 있습니다. HBM, EUV, DDR5 관련해서 주성 엔지니어링, HPSP, TSE 관심 종목으로 놓고 있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코스피 2600선 지키면서 조정 겪고 있고요. 코스닥도 오늘 약보합 마감되면서 886선 기록했습니다. 내일장은 또 어떨까요? 마감하고 한숨 돌리고 오후 4시 진짜 쉬운 진단에서 함께 또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